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중개소마다 파산 날벼락, 중국 부동산 파산에 이어서 미국 국채 금리와 고정주담대 금리가 폭등하자 세계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정상 궤도로 오르고 있어서 네드캣 바운스는 물 건너가고 집값 상승장만 남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미중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오르느냐 하는 집값 차별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서울 못지않게 많이 오를 경기도 7곳을 알려드립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중개소마다 파산 날벼락. 집을 잘 잡으면 이렇게 돈으로 쌓는 집이 되지만 집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돈으로 쌓은 집이 다 하늘로 증발해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리스크, 지금 이제 사실 이것도 지나가는 태풍일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지만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항저우 텐진 집값 20% 이상 폭락. 이게 올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 또 떨어지는 건데, 이미 중국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주 많이 빠졌네요. 중국판 리먼 사태 경고음, 특히 부동산 개발회사의 문제점으로 그랬죠. 먼저 중국, 미국, 한국 부동산 리스크를 점검해 보자고요. 중국발 리스크. 자, 미국 유한, 헝다, 완다, 바로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자, 20% 폭락, 항저우, 텐진, 시안, 타이완 이런 도시들이 지금 많이 빠졌고, 중국의 전반적인 홍콩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헝다는요, 지금까지 뭐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았잖아요. 헝다는 파산을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버렸어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위안이라든가 완다까지 개발회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무려 4.28%, 엄청나네요. 바로 2008년 후에 최고치입니다. 자, 고정 주담대 금리도 무려 7.09%, 정말 살인적이네요. 그러니 8%, 자, 모기지론 금리가 8%까지 치고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죠. 아무튼 이거는요, 21년 만에 최고치예요. 7.09. 추가 금리 인상설이 솔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휘청이고 있죠. 채권 금리 너무 치솟고 모기지 금리 너무 지금 급등한 상황이라서 또다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자,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 장기화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도 그렇죠. 중국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무역 적자, 성장률 둔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불시,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회사, 가계, 기업 연체율도 심각하죠. 집값 거품 최대, 소득이라든가 물가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자, 이 세 가지 리스크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요? 자, 그렇지만 자, 집값이 오르는데 크게 오르는 데는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침체나 그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경제 위기 가능성이 조금 이제 늘어났다 뿐이죠. 일단 집값이 그런데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뛰느냐도 중요해요. 아니, 뛰지도 않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이 많든 적든. 자, 서울에 잡거나 서울이나 또는 상급지. 자, 무조건 아파트를 잡아야 돼요. 또는 조금 봐줘서 단독, 다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조건 갭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또는 실거주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원인. 자, 공급 부족합니다. 서울은.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요. 땅도 좁아가지고. 또 서울은 세계 중심 도시예요.
서울은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공급 부족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 영원히 공급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땅은 그대로고 그린벨트는 풀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 그대로 집이 되니까 뭐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죠. 일반 분양 조금 더 하는 정도? 자, 순서 입지로 따졌을 때 강남,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 경기도 중심까지는. 경기도 외곽, 경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억이 있다 현재.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 이번에 서울이 13억 정도 뛴다면 같은 금액의 7억인 경기도는 10억밖에 안 가요. 지방은 8억 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다 13억씩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보일지라도 신도시라든가 경기도에 탐욕 이렇게 푹 빠지면 안 돼요. 새 아파트에 미치면 답이 안 나와요. 가급적이면 헌 아파트라도 서울이 낫다. 자, 이제 아파트 원인, 아파트 중심의 주거 환경 선호.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특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아파트가 비싼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편화됐죠. 자, 아파트 중심. 즉, 아파트를 잡아도 아파트 널려 있잖아요. 자, 뛸까 말까 하는데 굳이 다른 것들을 왜 잡아요? 뭐 대지가 넓으니까 단독 잡고 다가구 잡는다.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대지가 넓으니까 단독 다가구가 더 올라간다. 일부 지역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단독 다가구는 아파트 상승률의 30%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파트가 1등이고 아파트도 나홀로는 빠집니다. 나홀로는 하지 마세요. 단독 다가구. 더 안 좋은 건 OP, 도시형 생활주택. 더 안 좋은 것은 빌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7억 상승폭. 아파트는 12억까지 갔어. 7억이 예를 들면. 단독은 10억밖에 못 가고 빌라는 8억밖에 못 간다. 예를 들자면. 자, 갭 투자 볼까요? 원인, 보유 현금 대비 가성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많이 올라가요. 갭 투자가 제일 많이 뛰고, 그 다음 빚을 조금 얹은 빚 투자, 그 다음에 빚 없이 실거주. 빚 없이 실거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 돈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갭이나 빚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7억 상승폭을 봤더니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충 10억, 13억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빚 투자한 사람들은 11억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실거주만 한 사람들은 2억밖에 안 뛴 9억. 바로 이렇게 차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차별화해서 서울을 잡고 아파트를 잡고 갭 투자를 해라. 이번에 세 번째, 부동산 대세 상승 이미 굳어졌습니다. 레드캣 바운스 논란 끝. 사실 제가 봐도 끝난 것 같아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뭐 2차 하락이 오네 어쩌네. 글쎄요, 뭐 모든 건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미 그 상황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경제 위기,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런 나라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 터질 가능성은 적죠.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강한 반등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부동산 대세 상승,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도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맨날 떨어진다고 한다. 유튜브는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경제 쪽으로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유튜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폭등, 상승, 변수. 이제는 하락이 빠졌습니다. 하락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폭등, 상승장 완전하게 진입한 것 같아요. 여름 이후에 오히려 겨울이 되면 빠진 게 아니라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배꼽까지 올라왔다면 뭐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강남도 이제 무릎 미치고요, 많이 올라온 데가 무릎, 대부분은 발목 같아요. 발목하고 무릎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시작 단계예요. 겨울 시세 보고 올해 겨울 시세 보고 거기서 많이 올라왔다, 이거 올라온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은 13주 연속 상승, 전국은 4주 연속 상승, 20년, 21년 폭등 또 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집값이 많이 지금 올라가는 게. 공급도 부족한 것도 세계적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승 쪽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폭등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상승이 좀 높다. 호재 속에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주요 지표 상승, 거래량, 그리고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외지인들, 다주택자들, 갭투자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3, 4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중심 현 시세의 2배. 만약 3, 4년 뛰면 지금 10억짜리들은 20억 간다는 얘기예요. 자, 변수. 자, 미국 금리 인상,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중국 부동산 위기, 경제 체제 붕괴, 이런 것들. 한마디로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터져야 집값은 내려가는데, 이거 찻잔의 태풍일 가능성이 크죠. 한국 가계부채, 경제 침체 확산. 자, 이번에는 서울 범가는 경기도 7곳. 자, 내가 경기도 살아야 한다 나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7곳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딜까요? 자, 가장 먼저 과천시가 으뜸이죠. 과천은 구시가지. 제일 비싸죠. 그리고 자, 지정타 지역 이제 정보타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는 이제 판교가 제일 비싸죠. 구로 따지면 이제 분당구 속에 들어가 있죠. 분당구가 비싸고, 그 다음에 수정구, 중원구도 전망이 밝아요. 송파랑 바짝 붙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하고 가까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남시도 전망이 밝습니다. 특히 미사강변, 가밀지구, 교산지구 등 신도시가 전망이 밝지, 구시가지, 덕풍동, 신장동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구리시는 조그마한 곳이에요. 구리시 전체가 전망이 밝아요. 광명시, 자, 광명시도 역세권, 철산, 재건축들, 그 다음에 광명 뉴타운, 그 다음에 광명시의 신도시라고 이제 또 생기죠. 바로 이 정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양시는 구 단위로 다 좋다기보다는 평촌 신도시가 좋다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 7번째는 좀 이제 두리뭉실하게, 자,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왜 중요하냐? 인프라가 갖춰져서 그래요. 여기서 신도시라는 말은 택지지구를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망이 밝은데 특히 3기 신도시는 이제 분양 단계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또는 강남에 인접한 신도시가 더 긍정적입니다. 이걸 지도로 보면 다 나와 있죠. 먼저 동그라미 친 게 3기 신도시고요. 또는 1기, 2기 신도시에 좀 괜찮은 곳들. 여기 보면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바로 이 정도를 상위 클래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곳과 오래 살 곳 구분하기. 여러분들 이곳은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지금도 평생 임대 사시는 분들, 돈이 없다면 그냥 사세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임대 산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그 다음에 평생 새빵살이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전세, 월세, 전월세, 돈이 있다면 1년만 돼도요, 여기 살지 마세요. 월세 살고 빨리 집을 사세요. 비주택, 이제 주택이 아닌 것들 갖고 있는 분들, 상가, 토지, 호텔, 이딴 것들, 또는 여러분 아파트형 공장, 그렇게 예외도 있지만 이런 것들, 주택이 우선이지 어떻게 이런 게 우선입니까? 자, 아파트 아닌 것들, 빌라, 오피스텔, 도생, 나홀로 아파트는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너무 적어. 자, 오래 살아라. 상급지 아파트에 오래 사세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방의 핵심. 그 다음에 미래 호재가 있는 것, 재건축, 재개발, GTX. 그 다음에 대단지, 메모급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500세대 이상. 자,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만 좋습니다. 지방이라든가 경기도 신도시는 꼬마 빌딩도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중국 도시별 집값 폭락, 한국 주택 부담 지수, 여기 시안, 타이완, 텐진, 자, 옌타이, 하얼빈, 선양 어떻습니까? 20% 이상 폭락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서울은 주거 부담 지수 옛날에 자, 노무현 정부 때 쭉 내려왔다가 이번에는 자, 최근 여기 올라왔다가 좀 내려온 거 보이죠, 서울. 자, 주택 부담 지수가 예전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지만 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 이제 전국 볼까요? 보니까 전국은 예전에 꼭지보다 지금 꼭지가 조금 서울에 비해서 좀 덜 올라왔죠. 그래도 이 떨어진 폭은 훨씬 서울보다 크죠. 반등 힘이 약해서 그래요. 자, 역전세 만기 도래, 깡통전세 만기. 여기 보시면 역전세가 언제가 제일 많냐 했더니 23년 7월달 현재부터 좀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대략 내년 봄까지가 역전세 거의 몰려 있고요. 대충 지금부터 계속 악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악화된 상황이 내년 4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폭락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깡통 증세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최고치죠. 2023년 7월 달인데 대략 한 올 가을이 최고치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제 수익률 주식 여보세요.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이번에는 서울 상반기에만 10% 반등. 누가 제일 많이 뛰었느냐?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지방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차별화예요. 제가 언제부터 서울 노래 부르잖아요. 얘는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5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집값이 아무리 거품이 심하든 서울이 최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역시 서울 계속 치고 가잖아요. 자, 전국적으로 이렇고 지방은 이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인구가. 이게 인구지도예요. 한국. 자, 이것도 일본 도쿄에 많이 몰려 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자본금을 불리지 못하면 상대방이 불린 자본금으로 인하여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내가 가난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자본금을 불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